네, 안녕하세요. 다시 월요일 징계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짧게 근황 토크 먼저 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이제 직전 보강 시험들이 대부분 다 끝나서 조금 이제 여유로운 주말을 보냈는데 이제 그래서 토요일에 풀어가지고 문제를 올렸고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다시 조금 더 네, 여유롭게 그리고 조금 더 빡세게 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분들, 네, 선생님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는 뭐 집안에 좀 일이 있고 뭐 할 게 많아서 좀 신경을 못 쓰다가 오늘에서 좀 늦게 봤는데요. 근데 슬슬 좀 더 재밌으면서도 헷갈리는 부분도 많이 생기고 좀 그런 결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서 좀 흥미롭기도 하고 부담되기도 하고 좀 그런 게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문제 풀면서 느끼는 건데, 이번 단원이 좀 특히나 약간 헷갈리는 게 많은 것 같은 게, 뭐, S를 T로 미분하고, 뭐, T를 S로 미분하고, 이런 게 뭐, 그 뭐냐, 좀 복잡하게, 뭐, 체인을 잔뜩 써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뭐, 음, 공식처럼 쓰이는 부분도 좀 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 개념을 똑바로 잡아놔야지, 다음에 배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좀 쉽게 이해 제대로 해가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네, 생각을 좀 했는데요. S로 하는 거랑 T로 하는 거랑 맨날 헷갈려가지고 자꾸 그래서 T로 미분해야 되는데 S로 미분하고 있고, 네, 이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네, 그렇고. 그러면 어, 먼저, 네, 네. 근데 그 전에 그 혹시 직문수 혹시 다 들어보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저는 잘 다 안 들었는데 혹시 듣고 하는 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또 다변수 미적분을 다루니까 다변수 미적분을 하다가 들어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도 있고 좀 뭔가 좀 혼동돼 있어서 근데 저는 아직 안 봤어서 혹시 보는 게 좀 보고 나서 대화를 하고 나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가는 게 더 좋을지 약간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약간 저는 그 들으면서 처음 느꼈던 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 사피엔스, 총균수의 이런 약간 비키 스토리를 보는 책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었거든요. 뭐 완전히 스페시픽하게 막 어떤 개별적으로 깊게는 못 들어가다 보니까 분량이 한참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약간 에, 뭐 공식이라든지 이런 게 외우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쪽에서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전반적인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 보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취향 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큰 그림을 먼저 보고 약간 디테일한 계산을 보고 싶으면 보고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세부적인 사항들을 좀 보고 이게 어떻게 엮이나 큰 그림을 보고 싶으면 이제 공부를 해보고 이제 직문서를 듣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진행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찾아 듣고 또 얘기 나눌 거 있으면 같이 나누면 그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김나원 선생님, 네, 네. 발표해 주시겠습니까? 어, 이제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네. 저는 일단은 뭐 많이 다루진 않았는데요. 그 저번 주에 이제 그, 어, 왜 이러지? 어, 잠시만요. 네, 천천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훨씬 크게 보이네요. 네.
아, 이게 유선으로 했는데 유선이 끊겨가지고, 네, 그래서 에어플레이로 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일단 뭐 많이 다루진 못했는데 저번 주에 이제 마지막에서 이제 배동성 선생님께서 풀어주셨던 요 문제가 저는 뭐 듣기는 했는데 도무지 뭐지? 약간 이런 게 좀 강했어가지고 좀 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걸까? 저런 문제를 왜 낸 걸까? 그냥 노가다 하라고 한 걸까? 약간 이런 것들이 좀 겹쳐서 그 전에 5번의 A번 문제랑 같이 이제 왜 냈는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다뤄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조금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전에 일단 저희가 그 카파라고 하는 저 커베이처를 어떻게 정의를 했는지 먼저 일단은 살펴봤고요. 이제 뭐 지금은 좀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는 약간 이런 형식으로 적히는 거를 네, 다시금 보고 들어가면 이게 대체 왜일까? 왜? 약간 이런 게 좀 궁금했어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기존에 이렇게 적으면 요 t에 대한 미분에 대한 항이 들어가서 이게 필요한데 그때 저 t에 대해서 좀 편한 간결한 형태를 구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저희가 r 자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t를 구하려면 얘는 유닛 탄젠트 벡터니까 그럼 얘를 이렇게 표준화를 시켜주는 형태로 적혀야 할 텐데 이러면은 그 루트가 거의 무조건 많이 거의 들어가 있을 확률이 높고 어차피 놈이기 때문에 그리고 루트로 이렇게 분수꼴로 나타내지면은 좀 되게 복잡한 형태로 적힐 게 좀 눈에 좀 환해서 요거를 R에 대해서 이 T를 적을 수 있으면 저희가 R에 대한 정보로만 표현할 수 있으면 이게 좀 많이 편하겠다라고 생각을 들었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네, 요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일단 들어가기 전에 셋업으로 깔고 가야 될 것들을 좀 적어 봤는데요. 일단은 유닛 탄젠트 벡터랑 그것에 미분한 거는 서로 직교한다는 거를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저는 이게 되게 저희가 이번 주에 다루는 토르션 파트에서도 그렇고 되게 재미있고 되게 유용한 성질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바라보니까. 이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떤 R에 미분을 한 형태로 이걸 해버리면은 여기가 어, 뭐 t에 대한 함수인지 t에 대한 함수에 어떤 항이 있는지 어떤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일단 유니트화를 해주게 되면은 무조건 그 놈이 1인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놈이 1인 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전에 봤던 내적이 뭐 바이리니어 뭐 이런 뭔가 그런 성질들을 봤었기 때문에 그대로 미분을 취해줘도 이게 0이 된다라는 거를 너무나도 쉽게 자명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유닛 탄젠트 벡터의 놈을 통해서 그것에 미분하고 그것은 항상 직교하는 벡터이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는 자기 자신의 어떤 두 벡터에 자기 자신의 어떤 상수배를 한 벡터의 외적은 어차피 자기 자신이 평행하니까 그 외적 값이 0이 되는 요 성질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그 같은 게 곱해져 있는 거는 묶어낼 수 있다. 이것도 외적의 성질로부터 좀 하나하나 얘 하나 빼고 그리고 얘 하나 또 빼면 두 개 빼는 거랑 똑같으니까 요거 세 가지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저도 이게 계속 헷갈리더라고요. 그 R이 뭐였지? 약간 R 미분한 거, T 미분한 거, T 미분한 거는 R 미분한 걸 또 미분한 거예요. 이렇게 계속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헷갈린데 적어 보면은 결국 R을 미분한 거는 그 길이가 곱해져 있는 유닛 탄젠트 벡터의 길이가 곱해져 있는 형태고 요거를 다시 쓰게 되면은 저희가 아크랭스로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힐 수 있고요. 그리고 얘를 다시 한번 미분을 해주겠다는 거는 그거는 그 앞에 거를 미분 한 번 더 해주고 뒤에 거를 미분 한 번 더 해주는 체인룰 그거 그대로 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적힐 수 있고 요거 두 개를 그대로 외적을 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더하기니까 얘가 그대로 또 깨지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깨지게 되는 거를 보고 나면 여기서 이게 쓰였네요. 네. 요게 양쪽에 다 둘 다 들어있기 때문에 DS를 DT로 미분을 해주는 것 자체가 어떤 요
놈이 곱해져 있는 상수가 곱해져 있는 형태니까 요 상수가 앞으로 빠져나올 수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개 하나씩 하나씩 나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폼이 기술될 수가 있고 그리고 얘도 결국에는 상수가 곱해져 있는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아까 2번에서 봤던 대로 자기 자신의 방향으로 가는 벡터끼리의 외적은 0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게 0으로 털리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남는 거는 결국 요 톰만 남는데 요 톰을 다시 한번 적어주면은 결국에는 저희가 외적을 해줬던 기존에 미분 한 번 한 거랑 미분 두 번 한 거의 외적은 요런 걸로 다시 정리될 수 있고 요거를 놈을 취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정리돼서 그리고 이게 좀 말로 설명하니 하려니까 힘드네요. 그러니까 유닛 탄젠트 벡터랑 그것에 다시 한번 미분을 해준 거는 아까 직교한다는 걸 셋업 1에서 이미 봤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놈을 취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쪼개지는 거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90도니까 사인 2분의 파이가 나와주게 되고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 계속해서 궁금해했던 이 부분을 어떻게 R로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변을 외적을 통해서 이 부분을 따로 꺼내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거를 좌변으로 넘겨주면은 결국에는 이런 꼴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꼴로 정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아까 유닛 탄젠트 벡터 자체는 어떤 놈으로 나눠줘야 되고 하니까 루트가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데 이런 꼴로 작성을 해주게 되면은 결국에는 외적을 할 수 있고 저희는 R에 대한 보통 그 T로서 치환을 해서 R에 대한 어떤 형식은 알고 있으니까 요거를 그냥 외적을 해주는 형태로서 적어줄 수 있게 되고요. 얘는 다시 카파 저희 커베이처 자체가 이 유닛 탄젠트 벡터를 한번 미분해 준 거에 놈을 씌운 거를 갖다가 다시 놈으로 나눠준 거니까 결국에는 이런 걸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저희는 이 그 한 번 미분해준 탄젠트 벡터의 길이를 잴 때 얘는 지금 t에 대한 함수일 수도 있으니 얘를 다시 한번 미분해주는 게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직교성을 보기가 좀 힘든 거죠. 이렇게 만약에 있으면 얘네들이 직교한다는 보장은 저희가 가질 수가 없는데 근데 얘로 놓고 보게 되면은 얘가 자체가 상수항이 나오기 때문에 얘를 한 번 더 미분해준 거는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부터 유닛 탄젠트 벡터랑 그것에 미분한 거는 직교할 수밖에 없다라는 성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뒤에 가서 톨션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위에서 갖고 온 정보를 그대로 문제로 갖고 들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파파를 구하게 되는 거는 요꼴에 지나지 않게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구해주는 거는 사실 얘랑 가져와서 그냥 이런 식으로 쉽게 적어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위에 외적 파트는 결국에는 그 K에 대한 항이 제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K에 대한 부분만 남게 될 것이고 그럼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보일 수 있는 문제더라. 그래서 이게 저는 정말 좀 신기하고 재밌었던 포인트 같고요. 결국엔 여기서 쓰는 거는 내적하고 외적의 기본적인 성질하고 그리고 유닛 탄젠트 벡터를 썼을 때 그것의 놈이 상수항이 되는 걸로부터 그것에 미분하고 자기 자신과의 그 벡터가 직교한다. 요 몇 가지 성질들로 어, 기존에 봤던 커베이처의 정의를 조금 더 재밌게 기술을 할 수 있더라.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저희가 탄젠트 벡터에 대한 식이 조금 더 간편할 때, 그리고 유닛 탄젠트 벡터를 기술하기 조금 복잡할 때, 굳이 유닛 탄젠트 벡터를 구하지 않고도 그 기존의 탄젠트 벡터를, 그러니까 아크랭스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 안 된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는 매개 변수로 적힌 탄젠트 벡터를 로부터 카파를 구하는 게 좀 쉽게 할 수 있다더라. 좀 그런 부분이 좀 재밌었던 포인트 같습니다. 저도 용어가 자꾸 이렇게 복잡하네요. 네. 그래서 위에 거 그대로 여기 사용하면 이거 너무 쉽거든요, 너무. 그래서 얘를 위에서 했던 거 그대로 요거를 써준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FTGT를 그냥 XY로 쓰겠다고 한 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요거 미분하면 다시 이렇게 되고 얘를 외적을 해주면 여기가 0이니까 요 K 부분만 살아남거든요.
여기에서 여기 뺀 거. 그러면 요거 그대로 살아남고 그러면은 그대로 적어주면은 요거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몰랐어가지고 여기 그냥 이게 참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네, 이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네, 혹시 여기까지 코멘트 있으시면 듣겠습니다. 음, 이거 관련해서 계속 생각하면서, 생각하다가 생각이 난 건데, 탄젠트 벡터랑 그 탄젠트 벡터의 미분이랑 그 직교한다. 요 부분이 네. 다른 데서 들었던 그레디언트랑 레벨셋이 또 수직이 된다. 뭐, 요런 것도 미적 분사할 때 들어봤던 것 같거든요. 그게 또 음, 이거의 일반화가 되는지, 요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뭔가 그 미분한 거랑 컨스탄트인 레벨 셋이랑 또 같은 거니까 이게 이거의 일반화인지 그거까지는 완전히 정확하게 본 건 아닌데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음. 저도 그레디언트 벡터가 뭐라고 해야 되지? 저는 사실 배워본 적이 없는 입장에서 그레디언트 벡터는 사실 그 통계학에서도 스코어 펑션이나 이런 그 라이클리후드 이스티메이터 뭐 이런 거 라이클리후드 펑션을 쓸 때 스코어 펑션이라고 기본 미분한 거를 편미분한 거를 많이 쓰니까 그러면 그거를 좀 표현할 때 어떤 함수가 이렇게 곡선이 있을 때 거기에 좀 직교하는 바깥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서 얼마 전에 보니까 챗GPT한테 물어보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위치 벡터랑 평행한 방향으로 그레디언트 벡터가 형성이 된다고 하는 게 저는 위치 벡터를 이렇게 곡선을 따라가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원이라고 하면은 원에 하는 그 원을 도는 벡터를 생각을 했지 원점에서 원을 향하는 위치 벡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레디언트 벡터랑 위치 벡터가 직교한다라는 게 그 눈에 들어오는 게 그게 저는 너무 일단 신기했고 그리고 탄젠트 벡터가 결국에는 이렇게 곡선을 이렇게 계속 따라가는 그 접평면 접선이 될 텐데 거기에서 그레디언트 벡터랑 직교하는 그 두 개가 좀 또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약간 그 T랑 이런 걸 사용해서 그 뭐죠? 그러니까 그렇게 유도를 하셨잖아요. 그냥 T랑 R이랑을 사용을 해서 유도를 하셨는데 저는 그 생각은 못 해봤는데 저렇게도 유도가 되네 라고 신기하게 네 지금 이렇게 감상을 좀 했고요. 그리고 그 뭐죠? 유니 탄젠셜 벡터가 이제 그 미분이랑 수직인 거는 저는 약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곡선에서 어떤 물체가 이제 곡선을 따라서 움직일 때 탄젠트 방향이 있고 그 물체가 곡선을 따라간다고 하면 방향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네,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방향이 바뀌는 방향이 뭐죠? 제가 t라는 게 유닛 벡터이기 때문에 크기는 다 1일 거고 그러면 그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된 상태로 만약에 바뀐다고 이게 아주 미소한 각도만큼 바뀐다고 하면 사실은 크기가 1이니까 그 요 벡터를 이제 거의 수직인 걸로 볼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음, 이제 그레디언트 말씀하신 것도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들었습니다. 제가 이 요거를 따라가면서 좀 크게 계속 원했던 게 저는 좀 하나도 자명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 네이버 블로그랑 이런 거 보면서 했는데 그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것도 좀 오래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당연하게 써놓더라고요. 되게 외적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이거 계속 고민하다가 막 이렇게 셋업이라고 위에다가 따로 빼서 적어놓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 방금 말씀해주신 그 부분에서 제가 이 1번을 너무 재밌게 느끼는 게 그 저는 직관이 없으니까 직관이 없는 상태에서 둘이 왜 수직하지? 수직하는 거 어떻게 보일 수 있지? 가 저는 도무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얘는 얘는 지금 그냥 자기 자신의 길이가 1이니까
이거 미분하면은 내적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는 게 전 너무 이게 너무 파격적이랄까? 아싸 개꿀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는 이번 주 내용인데 이 부분을 계속 생각하니까 재미있으면서 계속 헷갈리더라고요. 그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것들이 여기도 아까 계속 바꿨거든요. DT라고 적었다가 DT인데 분명 밑에가 DT여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거 위에 곱해주면 DT 제곱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약간 이러면서 혼자서 그랬는데 네, 이번 주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면 앞에서는 일단 뭐 그대로 내용 그대로 따온 거기 때문에 이제 노멀 벡터를 정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까지만 원래는 적혀 있었는데 요거를 조금 다시 뜯어보면은 결국에는 ts라는 함수를 s 방향으로 한 번 더 미분을 해주겠다는 얘기니까 얘를 뜯어보게 되면 어 그쵸? 맞나요? 이거 아닌가? 아닌가요? 어 근데 아무튼 이게 카파가 나오더라고요. D, TDS 맞나? 저게 그 D, 일단 D가 빠진 것 같고요. 아 그쵸 그쵸. 그리고 그거를 D가 있다고 생각하면 DT DS니까 DT DT 나누기 DS DT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DT DS DT DT DS. 네네. 그래야 이제 캔슬돼서 없어지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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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네, 그렇네요, 그렇네요. 그쵸. 여기 D가 붙고. 네, 헷갈리네요. 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앞에서 계속 달아왔던 커베이처의 정의에 따라서 요게 나오게 되고 얘가 요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로 그대로 적힐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이 조금 흥미로웠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요거와 요거는 각각 단위 벡터가 되는 거를 정의 자체를 단위 벡터로 했기 때문에 단위 벡터가 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어 결국에는 얘를 한 번 더 미분을 해준 거니까 아까 t랑 그것의 미분을 직교한다는 걸 봤었기 때문에 얘도 당연하게 서로 직교하는 단위 벡터가 된다라는 거를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이노멀 벡터죠. 네, 바이노멀 벡터를 또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도 뭐 크게 어려울 건 없는데 저는 계속해서 이거 했거든요. 오른손에 법칙 해가지고 이쪽이 t니까 이쪽에 n으로 하면 이쪽에 b가 나온다. 이게 뒤쪽에 가면은 그 노멀 벡터에 음수를 붙여가지고 다시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 부분이 너무 헷갈려가지고 오른손의 법칙을 좀 활용을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이 바이노멀 벡터도 유닛 벡터가 되도록 이미 유닛 벡터들끼리 외적을 해서 새로운 오른손의 법칙에 따라서 직교하는 벡터를 꺼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세 개는 전부 다 이제 직교하는 그리고 오소노멀한 베이시스가 되도록 이렇게 좀 잡는 형태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얘를 다시 한번 미분을 해주는 게 저희가 이전에 다뤘던 게 있었는데 그 외적에 대한 거를 미분을 해주면 각각의 쪽에서 나와지는 게 되는데 얘도 아까 앞서서 보였다시피 앞에 상수 텀이 붙게 되면은 자기 자신의 결국에는 같은 방향으로 벡터끼리의 외적은 0이 되는 거를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뒤에 항만 살아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거 다루길 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한 게 뒷 내용이 그대로 그거 써먹더라고요. 내적해서 1이 나오는 단위 벡터의 그 특성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그것의 미분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과 계속해서 직교한다라는 거. 결국에는 요거 셋 다 단위 벡터기 때문에
상수항을 가지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씩 미분을 해주게 되면 얘도 자기 자신의 미분과는 직교할 것이고 얘도 요거 세 개 다 자기 자신의 미분과는 직교를 하는 성질을 좀 손쉽게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얻게 되는 그 노멀 벡터의 미분에 대한 텀이 이 부분이 저희가 계속해서 선형대수학에서 해왔던 베이시스들의 선형 결합으로 어떠한 벡터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오랜만에 등장을 해서 너무 반가웠고 그리고 참 재밌는 부분 같았습니다. 제가 이전에 다카수 시간에 아이젠 펑션 얘기를 한번 생각을 하고 나누려고 했었을 때 아이젠 펑션이 그곳에서의 미분을 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는 게 그 기저 기저 펑션이 계속해서 모든 구간에서 유지되는 것과 비슷한 건가? 라는 질문을 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못 들었었는데, 그게 슬슬 조금씩 좀 떡밥을 회수받는 느낌이랄까?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재미있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정규직교 기저의 형태로 탄젠트 벡터와 노멀 벡터와 바이노멀 벡터를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재미있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일 재밌는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결국에는 요 노멀 벡터의 미분의 형태를 저희가 갖고 있는 세 개의 벡터, 세 개의 정규직교 벡터죠. 정규직교 벡터로 표현이 가능했는데 얘는 결국에는 자기 자신과는 직교하니까 그 텀은 사라지고 얘네 둘, 그러니까 탄젠트 벡터 텀하고 바이노멀 벡터 텀이 남는데 그럼 저희가 이 앞에 거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 얘네는 개수들이잖아요. 코에피션트. 근데 저희가 내적의 성질을 그 다변수 미적분 처음 다룰 때도 제가 많이 다뤘었던 것 같은데 유닛 벡터랑 내적을 하면은 유닛 벡터 방향의 성분을 꺼낼 수 있는 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얘를 다시 보니까 저거를 지금 코이피션트라고 생각을 하면은 결국에는 이 유닛 벡터 방향으로 내적을 그대로 취해주면 얘를 그대로 꺼낼 수 있지 않을까? 코이피션트를 그대로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타우 S라는 것도 결국에는 바이노멀 벡터랑 저희가 찾고 싶은 이 벡터 간의 내적을 취해주면 얘는 유닛 벡터니까 그쪽 방향의 코에피션트를 꺼낼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이 저는 재밌는 생각처럼 느껴졌고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노트를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 외적의 성질과 이런 것들로 통해서 여기까지 내려가 오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왜 마이너스 노멀이 나오지?가 저는 좀 깨림칙하고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그 수식 자체로 이해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위에서 그렸던 이 평면 도형을 그대로 가져와서 오른손의 법칙을 그대로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해봤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얘가 결국에는 T가 우선적으로 오니까 이게 결국에는 오른손에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가 나와야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마이너스가 나오는 걸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꼴로 정리되고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에 이 타우 S를 토션이라고 하는 비틀림 정도로 이렇게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걸로 정의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 밑에 예지가 있었는데 그리고 그 DK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번 주에 던졌던 어떤 성질들이 있어야 곡선 하나가 특정될 수 있을까? 뭐 커베이처만 있으면 곡선을 특성 지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떡밥이 회수됐다고 하셨던 것처럼 지금 마지막에 떡밥을 회수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카파라고 하는 커베이처랑 타우라고 하는 토르션 두 개가 결정이 되면 유일하게 커브가 결정 지어진다고 이렇게 예제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저는 그게 왜 결정되는지 이렇게 더 뜯어보고 싶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곡선의 변화, 곡선의 움직임을 표현을 하려면 저희가 지금 국소 기저라고 할 수 있는 유닛 탄젠트 벡터랑 노멀 벡터랑 바이노멀 벡터 세 개를 얻었으니까 3차원에 있는 어떤 그 벡터의 움직임도 기술이 가능할 텐데 그러면 어떻게 얘네들을 곡선을 결정 지을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면 그 T 방향으로
그러니까 탄젠트 벡터 방향으로 얼마나 움직이는지, 그리고 노멀 벡터 방향으로 얼마나 움직이는지, 바이노멀 벡터 방향으로 얼마나 움직이는지를 얘기할 수 있으면, 요 세 개를 찾을 수 있으면 그 곡선이 특정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 앞으로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 움직이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얘를 위에 거랑 똑같이 적게 되면은 요런 세 개의 식을 얻게 되는데, 결국에는 유닛 탄젠트 벡터의 변화량은 자기 자신과는 직교할 테니 그 텀이 없어질 거고, 결국엔 노멀 방향과 바이노멀 방향만 남을 거고,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다 두 개의 방향만 남을 텐데.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드렸던 질문, 어떤 성질이 있어야 구임을 특정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도 이걸 보니까 좀 이해가 될 것 같더라고요. 결국에는 2차원 구나 2차원 평면에서의 곡선 같은 거는 톨션이라고 하는, 결국에는 바이노멀 방향으로의 어떤 변화량은 없을 테니까, 그러면 우리가 커베이처만 알면은 그 방향에서의 얼만큼 움직이는지는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 바이노멀 방향으로의 변화량은 0일 것이다. 0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약간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위에서 했던 그 방식 그대로 저는 개수를 꺼내는 방식으로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게 뭐 프레네 세례 공식 방정식 뭐 요 정도로 또 다뤄지는 것 같더라고요. 프레네 세례 방정식 이렇게 적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각각의 코에피션트들을 이런 식으로 벡터로 내적으로 꺼내주게 되면 얘는 정의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기술이 될 수 있고, 자기 자신의 내적이니까 얘는 카파만 남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그리고 어려운 부분은 이런 부분이 남는데요. 결국에는 노멀 방향의 그 미분하고 바이노멀 방향의 거를 확인을 해주게 되면 얘는 그대로 보기가 좀 어려워서, 그 미분 연산자를 바깥으로 꺼내주게 되면 얘는 체인룰에 의해서 앞쪽 뒤쪽 다 갈 텐데, 얘는 앞쪽 간 것만 남았으면 하니까 뒤쪽으로 간 거를 빼주게 되면 되거든요. 근데 얘네 둘은 직교하니까 없애주고 요 뒤에 텀만 남는데, 요 뒤에 텀은 저희가 알 수 없죠. 이게 쉽게 알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은 부분이 남는데, 음, 얘도 여기 똑같은 부분이 남고, 여기는 직교하니까 사라지고 요 뒤에 부분이 남는데, 네, 자기 자신의 내적으로 이렇게 되고, A4S가 왜 등장했죠? 근데 이거 보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한번 보이시게 되면, 요걸로부터 위에서 얻은 수식, 요거를 그대로 아래다가 갖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꼴이 정리가 되고, 요 앞텀의 내적은 0이 되고 뒷텀만 남는데, 그러면 얘는 A4S만 이렇게 남게 되고요. 그리고 얘는 정의로부터 위에서 타우 S를 그렇게 이미 저희가 정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 이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얘는 손쉽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수들을 하나하나 다 내적을 통해서 꺼내줘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곡률하고 비틀림이라고 하는 톨션만 딱 남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방향의 변화량을 설명하는데 컬베이처랑 톨션만 있으면 서로 이렇게 물고 물리듯이 다 설명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쉽게 좀 설명을 하자면, 탄젠트 벡터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거의 방향 노멀 방향으로 n 노멀 벡터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곡률만큼 요 아래쪽으로 더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조금 자연스럽게 한결 자연스럽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얘도 결국에는 비틀림이라는 거는, 톨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3차원이 있을 때 윗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면 이 개수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 게 일면 좀 자연스러운 부분이 조금 생각을 하다 보면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 두 개가 곡선을 좀 특정 지을 수 있는 게 되게 신기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진짜로 곡선을 어떻게 특정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하게 되면, 일단은 이건 GPT한테 물어보고 좀 했던 건데, 결국에는 초기 위치 벡터랑 초기 탄젠트 벡터를 알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아, 랭스죠. 랭스를 적분을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그 다음 위치를 알 테니까. 근데 얘를 얻는 방법은 위에서 이런 식으로 이미 기술이 되었기 때문에 FTC에 의해서 요거 그대로 적분을 해주면 요 안에 꼴이 이렇게 들어가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더해주면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꼬리를 물듯이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게 되고, 그리고 이미 T0가 주어졌기 때문에 위치 벡터를 알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은 잘 못하지만 제 생각은 나름대로 재미있었고, 그리고 이 부분도 그 프레네셀의 공식 이렇게 막 올려주신 것 같은데 약간 나중에도 좀 많이 다뤄지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좀 많이 재밌었다라고 좀 공유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혹시 코멘트나 네,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약간 그 타우가 비틀림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식이 쓰여지는 게 그러니까 B를 S로 미분하고 거기다가 N을 내적을 하게 되는데 맞나요? 맞죠? 아마 맞았던 것 같은데 서우가 아마 열 거예요. 타우가 B를 S로 미분하고 거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N이랑 내적을 하게 되는데 아, 네. 근데 요거죠. 네. 네 근데 저게 비틀림이라고 정의가 된 게 저는 그게 좀 와닿지 않아서 그거를 조금 생각은 해봤는데 아직은 결론이 잘 안 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에서 네. 근데 그래서 저는 타오에만 조금 꽂혀가지고 음, 지금은 네. 저게 그 비틀림 제가 아는 비틀림은 그건데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러죠? 철사 같은 게 있다. 그럼 얘를 그 수건 쥐어짜듯이 이렇게 쥐어짜면 네. 얘가 철사가 어쨌든 이렇게 뭐라 그러죠? 비틀리거든요. 아무튼 네. 그 비틀림이랑 상관이 있는 건가 또 좀 궁금하고. 근데 그러면 수식이 왜 저 따위로 생겼는가? 라는 것도 좀 아직은 의문이 해소가 안 돼서 그것도 조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저는 그 카파 커베이처가 정의 자체가 좀 그 이쪽으로 가던 게 유닛 노멀 방향으로 얼만큼 움직이는지니까 어떤 이차원 평면이 있을 때 여기서 안쪽으로 들어가는지 바깥으로 나가는지에 대한 얘기면 그 비틀림이라고 하는 거는 위쪽으로 가는지 아래쪽으로 가는지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구나 이차원 평면에 있는 곡선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그 곡률만으로 설명이 될 텐데, 근데 3차원 공간에 있는 어떤 물체들을 설명을 하려면, 그러면은 이렇게 갈 때 그 어떤 평면이 주어지는 게, 평면이 일단 유닛 탄젠트 벡터랑 노멀 벡터가 있으니까 그 평면을 기준으로 안쪽으로 가는지 바깥으로 가는지를 곡률이 정해주고, 그리고 이 평면이 위쪽으로 가는지 아래쪽으로 갈 건지를 정해주는 게 비틀림이 아닐까? 약간 저는 좀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2차원 평면 움직임만을 갖고 있는 대상체들에 대해서는 비틀림이라는 게 필요 없겠다. 비틀림이 0일 테니까. 좀 근데 그렇게 지금 생각해요. 드는 생각은 만약에 그렇다면 오른쪽으로 휘면서 위로 가는 거랑 왼쪽으로 휘면서 아래로 가는 거랑은 똑같아야겠네요. 그거가. 왜냐면 그런가요? 둘 다 반대니까. 근데 어, 똑같은 것 같긴 하거든요. 어, 그것까지 생각을 못 해봤네요. 네. 공식상으로는. 그리고 음, 그러면 그게 값이 똑같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휘면서 위로 가는 거랑 왼쪽으로 휘면서 아래로 가는 거랑 뭐 똑같은 뭔가 숫자가 나왔다고 쳤을 때 그럼 그게 똑같은 곡선인가?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똑같은 곡선이 아니어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약간 그런 의문점들이 저는 아직은 좀 있어서 그걸 좀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건 쥐어짜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네, 실제로 이제 예를 들어서 직육면체 모양의 이렇게 길쭉한 막대기 같은 것도 네. 위아래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쥐어짜면 사실은 원기둥은 대칭이니까 비틀리는 걸 잘 못 보는데 걔 같은 경우는 뭐 대칭은 아니니까 아무튼 원처럼 대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정사각형 그쵸, 그쵸, 그쵸. 될 거니까 나선처럼 이렇게 될 거. 그렇죠. 이렇게 올라갈 네, 텐데 네. 그게 비틀림인가? 그,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노트에도 나선이 아마 예제로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그럴 거예요. 그 나선이 있는데 만약에 나선이 아니라 원이면 그냥 결국에는 이렇게만 계속 도는데 나선이 되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 위로 올라가는 거를 설명하는 그러니까 사인하고 코사인 텀에는 A를 쓰고 그냥 뒤에 있는 T 텀에는 B를 썼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그 B 자체가 이렇게 비틀림이 되는 걸로 봤었던 기억이 있어서 아마 요 윗방향 아랫방향을 얘기하는 거지 않나 하는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희가 이미 탄젠트 벡터랑 유닛 뭐야 노멀 벡터랑 바이노멀 벡터를 방향을 이미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방향에서 음수 방향인지 양수 방향인지가 곡률이나 비틀림이나 설정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 계수값들이 양의 계수로 가는지 음의 계수로 가는지가 결정이 될 거고 그러면은 어느 방향으로 도는지도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지 왼쪽 방향으로 가는지 오른쪽 위로 가는지 왼쪽 아래로 가는지도 저희가 이미 방향을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의견 감사합니다. 네. 저도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뭐 코멘트나 질문 있으신가요? 그리고 요 마지막 부분이 이게 또 미분 방정식이랑 연결이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저희가 얻어낸 요 방정식들 자체가 좀 좌측에 미분 형태가 있고 우측에 기본 뭐야, 함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미분 방정식 형태가 되고 얘를 결국에 얻어내는 것도 적분을 해서 이런 식으로 얻어내니까 이게 또 피카드 정리라든지 막 뭐 그런 것들로 또 이어지는 연결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확실히 선형대수를 하고 들어오니까 좀 보이는 것도 많고 좀 개인적으로 좀 재미를 좀 많이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네, 그 부분도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이거 끝나고 선형대수로 또 돌아가야 되는데 선형대수가 또 네, 다르게 보일 것 같아서 약간 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여담인데 유클리드 기하 참여하셨잖아요, 동성 아, 선생님께서. 네네네. 네. 네. 어디 이거 하다 보니까 이거 같이 하면 재밌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후기 좀 나눠주시면. 네네네. 그냥 들어오시죠. 그냥 네. 네. 추가적으로 여담은 나중에 오각수 알겠습니다. 혹시 있으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DK 선생님 그 문제 푸신 거 먼저 하시겠어요? 네. 네. 앞에 그 문제들은 진짜 완전히 계산 문제들이라서 크게 얘기할 거는 없을 것 같고, 뭐 어차피 지금 배운 거 활용하는 측면이다 보니까 그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지금 곡선이 있으면 그거 미분 한번 하고, 그거 크기 구하고, 뭐 아크랭스 파라미터라이제이션 해야 되면 그거 하고, 뭐 아니면 그 t를 아크랭스 한 거 미분해서 구하든 일반 r 미분한 거에다가 그 크기를 나누든 해서 구하고 그걸 또 미분해서 또 노멀 벡터 찾아내고 이거는 좀 많이 본 내용들이라서 크게 다룰 건 없을 것 같고 바이노미얼 벡터도 이전에 계속 배웠던 정의 활용해서 탄젠트 벡터랑 노멀 벡터 외적한 게 수직 방향으로 나오니까
그 정의를 활용해서 구했더니 뭐 답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토션도 정의에 따라서 그 바이노멀 벡터를 미분했을 때 그 토션의 노멀 벡터와 토션을 곱한 거에 네거티브 한 값이 나오니까 그거 정의 활용해서 이렇게 구했다. 문제가 올린 건 별로 없는데 이거 끝까지 풀려고 하면 뭔가 한 다섯 여섯 개 구해야 되다 보니까 많이 안 올리길 잘했다. 이런 생각 좀 들었고요. 뭐 이거는 의도치는 않은 건데 뭐 다 0 나오더라고요. 이거 맞나요? 다른 분들 다 이렇게 나오셨나요? 네, 저도 영 많이 나왔습니다. 네, 다 결과가 0이 이런 식으로 나왔고 21번이랑 22번은 좀 잠시만요. 음, 요거는 좀 증명이나 그런 거 물어보는 문제였는데요. 먼저 첫 번째 게 커베처와 토션이 둘 다 제로면 라인임을 보여라. 요 내용인데 그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커베처를 구하는 공식이 요런 식으로 외적이 끼어 들어가게 되는데 음 외적이 끼어 들어가게 되는데 그 만약에 직선이라고 하면 직 그 커브의 방정식이 그 x 제로 플러스 그 t에 관한 식 요런 식으로 그 우리가 직선을 그 벡터 활용해서 표현할 때 했던 것처럼 요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요거를 미분하게 되면 앞쪽 상수 덧셈은 다 날아가니까 A, B, C 요런 식으로 나오고 얘는 상수 벡터니까 또 미분하면 0, 0, 0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0 벡터랑 어떤 벡터랑 외적하게 되면 아예 0이 튀어나와 버리니까 커베이처는 자연스럽게 그 x분의 0 꼴이니까 0이 나오게 되고 토션의 경우에도 그 식이 그 올려놨는데 그 3 바이 3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활용하는 식이거든요. 그런데 그 앞서 얘기했다시피 두 번 미분한 식이 0, 0, 0이니까 그 풀 랭크가 안 되게 되면서 얘도 0 튀어나오게 되고 결론적으로 둘 다 0이 된다. 이런 식으로 보였고요. 22번의 경우에는 moving particle will move in a straight line if the 아, 요거는 그 강의 노트에는 안 나와 있어서 문제를 뺀다고 이 부분은 거의 그 연습 문제에 안 넣으려 했는데 뭐 확인해 보니까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금 뭐를 원하냐면 음, 커브가 요런 식으로 따라가고 있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알고 있듯이 노멀 벡터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탄젠트 벡터가 그 커브의 그 파티클의 진행 방향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노멀 방향으로 나오는 여기 노멀 벡터의 크기가 0이면 무조건 직선이 되게 된다. 요거를 보여라. 요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노멀 엑셀레이션 벡터였나? 그리고 노멀 컴포넌트 요거를 구하는 식이 교과서를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뭐 증명은 좀 뭐냐 필요하시면 그 토마스 책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그 두 번 미분했을 때 가속도 벡터가 나오는데 요게 그 t 벡터랑 m 벡터 두 개의 선형 결합으로 이루어지니까 피타고라스 원리를 사용해서 뭐 그 얘를 구하고 싶은데 얘랑 얘를 알고 있으니까 얘를 구한다. 요런 식으로 해서 쭉 풀어나가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크기가 그 커베이처에다가 속도 벡터를 미분한 거에 놈을 제곱한 게 요게 요거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노멀 엑셀레이션의 정의인데 요게 0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그 파티클이 중간에 가다가 멈추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있는 정의가. 그러니까 뒤쪽 거는 무조건 속도 벡터니까 얘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얘는 0이 될 일이 없으면 무조건 그 커베이처가 제로여야 되는데 커베이처가 음, 제로가 되게 되면 커베이처는 잠시만요.
아, 그 S로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했는 한 함수를 두 번 미분한 게 그 커베이처에 정의가 되는데 요게 0이 된다고 했으니까 두 양 측면에 적분을 해주게 되면 한 번 미분한 게 그 상수 벡터가 나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또 한 번 미분해 주게 되면 그 S가 지금 아까 상수였던 게 앞에 그 변수가 붙게 되니까 변수로 이루어진 벡터 하나랑 또 추가로 적분 상수가 하나 튀어나오게 되니까 요렇게 또 상수 하나를 더해 줘서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직선을 나타내는 그런 직선을 나타내게 된다. 요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음 잠시만요. 관련해서 뭐 좀 만들어 봤는데요. 얘도 그 우리가 처음에 풀었던 위로 올라가는 그 헬릭스에 관한 커브인데 처음에 요 0점부터 시작해서 요런 식으로 쭉 올라가는데 그 A랑 B 개수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요런 식으로 좀 볼 수 있고 그 개수에 대해서도 T 벡터랑 M 벡터랑 바이노멀 벡터 요런 식으로 세 개 어느 쪽으로 가는지 알 수 있고 각 평면 요거 세 개가 나타내는 이게 TMB 프레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T랑 N이랑 B랑 해서 TMB 프레임 이런 식으로 시각화해서 좀 볼 수 있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요거 함수 바꿔가면서 테스트해 볼 수 있으니까 뭐 필요하시면 한번 그 링크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21번, 22번을 저는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봤는데 그 11번, 14번까지 잘라서 풀고 그 다음에 생각을 못 하고 그냥 넘어가서 전 못 풀었는데 근데 그 22번 그 생각을 이제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카파가 지금 분자에 V 크로스 A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타우가 어 DBDS에다가 N을 내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카파 같은 경우는 이제 V 크로스 A가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만약에 수직한 방향의 A가 빵이면 V가 이제 T 방향이니까 지금 V 크로스 A 해서 0이 나오는 걸 보여서 커베처가 0인 걸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음. 그 샤워 같은 경우도 DBDS에다가 N을 내적을 해야 되는데 그 뭐죠? 어, 그게 무슨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렇게 내적하면 n이 지금 a잖아요. 그러니까 n이 a의 뭐 상수배 이런 식으로 될 거잖아요. 실수배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수직한 방향이 빵이면 n도 빵이 될 거니까 그래서 이제 내적해서 되면 이제 그 뭐죠? 타우 소션도 빵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그렇고 저는 근데 문제 같은 경우는 저도 거의 계산 문제라서 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유를 한번 일단 공유는 일단 해보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네. 그래서 공유를 해보면 저도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해서 풀었어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그냥 적분해가지고 이렇게 얘도 이렇게 적분해가지고 이렇게 풀었고요. 그리고
2번 가니까 C 복잡해져가지고 요거를 그냥 C로 치환을 해놓고 그 다음에 C에 대해서 뭐 미분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렇게 풀었거든요. 이렇게 하고 요건 이제 계산을 한 적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 과정은 조금 이제 생략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풀어서 C를 이제 안 바꿨네요. C를 이제 바꿨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풀었고요. 그 다음에 11번, 14번인데 11번, 14번도 계산을 하다 보니까 다 지금 Z가 없거나 Z가 상수거나 해가지고 한 번 미분하면 Z가 다 없어져서 그냥 다 0이 나오더라고요. 웬만하면 편하게. 그래서 되게 아주 좋은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풀었고요. 이거 14번. 사실 그 네. 지난주 문제 재탕입니다. 아, 그랬나요? 네, 앞에까지는 재탕이, 전부 재탕이에요. 아, 아니, 14번 요게 그 저번 시간 문제풀이에서 그 어디까지 아, 구하라 했더라? 그거 구하는 거까지가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저도 네. 네, 뭐 하다가 봤어요. 하다가 하다가 봐서 그래서 재탕 네, 재탕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계산하는 건 재탕을 해가지고 그래서 요건 그냥 재탕했고요. 사실 그 다음에 B랑 타우 구하는 거를 이제 했어야 되니까 근데 타우는 정말 쉽게 이게 다 빵이니까 그냥 다 빵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문제다. 그러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21번과 22번 같은 경우는 카파가 뭐죠? DS인데 근데 얘가 V 크로스 A에 뭐 어쩌고저쩌고 여기 V 스퀘어였나요? 이렇게 있잖아요. V 스퀘어였는지 세 개였는지 아무튼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그 A를 이제 A 파랄렐 하고 뭘로 해야 되죠? T 플러스 A 수직에 뭐 N 이런 식으로 두면 근데 V랑 T가 평행하니까 여기다가 때려 넣어주면 카파가 뭐 V 세제곱분의 1은 빼놓고 V 크로스 A 파랄렐 T A 수직 N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조금 살아있네요. 그렇게 보면 그래서 이제 T가 V분의 V니까 아니죠. 잠시만요. 얘가 죽네요. 외적이니까. 외적이니까 얘가 죽고 얘가 0이 되고 그 다음에 얘랑 외적을 할 때도 사실은 얘가 0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냥 카파가 0이 되는 것을 보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타워 같은 경우도 뭐였죠? 마이너스 db ds에다가 n을 하는데 사실은 얘가 마이너스 db ds에 아까 했던 a 수직의 n 이렇게 될 텐데 근데 얘가 0이니까 그냥 0 해서 이렇게 보이면 좀 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짧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저 잠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뭐 수건 짜는 거 관련해서 좀 네네네. 궁금한 게 있어서 잠시만 이거를 공유를 해보면 혹시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아까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잘못 봤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DK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는 거를 보고 얘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 얘가 지금 그 나선일 거예요. 그쵸? 네, 나선 형태로 어떻게 움직이는 걸 텐데 요거를 이렇게 계산을 해줘서 결국에 나중에 보이는 게요
그 톨션을 보여주게 되는데 얘가 뒤에 적혀 있던 아까 그 위로 올라가는 방향에 대한 텀이 B였고 그리고 원운동 하는 방향의 반지름 같은 게 A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다시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얘를 다시 쓰면은 요게 되니까 얘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바이노멀 방향에 그러니까 위쪽으로 향하는 요놈의 변화량이 요 그 노멀 벡터 방향으로 간 거에 마이너스니까 얘가 톨션이 크면 클수록 이쪽 방향의 성분이 음의 방향으로 많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반대로 내려가야 되나요? 그쵸?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내려갈 테니까 그러면은 톨션이 크다고 하는 거는 수건을 짜는 걸로 생각을 했을 때 수건을 더 많이 짤수록 이렇게 위에 게 이렇게 안쪽으로 휘어 들어가면서 이렇게 휴르르르 더 많이 이렇게 꼬일 것 같아서 아 그러면 이 톨션이라고 하는 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에도 그 노멀 벡터의 변화량도 그 바이노멀 벡터 방향으로의 개수가 톨션이었거든요. 그러면 얘도 지금 노멀 벡터의 변화량이 그 바이노멀 쪽으로 이렇게 붙는다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게 비틀림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 뭐라 해야 되지? 수직 방향인 거는 조금 더 아래쪽으로 가니까 더 위로 올라가기보다 톨션이 높을수록 더 이렇게 찌그러지면서 올라가는 형태가 아닐까라는 게 문득 드는 생각인데 맞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노멀 그리고 요 벡터보다 노멀 벡터. 네, 그래서 노멀 여기 벡 네. 네. 노멀 벡터가 혹시 뭐였죠? 그 유닛 탄젠트 벡터를 미분해서 그거를 카파로 나눠준 게 노멀이었죠. n 말씀하시는 거죠? 그쵸, n이죠. 네. 아, 네네네. 근데 n은 어쨌든 b의 수직이잖아요. B의 수직이죠. 아, 근데 근데 DBDS죠? 그거를 네, DBDS. 아, 맞네요. 아, 네네네네. 일단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저는 생각했던 게 아까 그 정사각 기둥 이렇게 비트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네. 수건도 그렇고 사실 비틀면 이렇게 이렇게 나선형으로 그런 식으로 그쵸, 돼. 그쵸, 그쵸. 네. 네, 근데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게 입체 도형이 아니고 곡선이잖아요. 곡선. 그쵸. 그렇죠. 곡선이잖아요. 네. 근데 곡선이 비틀린다고 하는 거는 걔는 두께가 없는데 어떻게 비틀리지? 라는 생각이 살짝 있긴 했거든요. 음, 수건은 두께가 있으니까 이렇게 뭉쳐놓으면 두께가 있으니까 비틀릴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정사각 기둥도 두께가 있으니까 이렇게 짜면 비틀리는 건데 근데 얘는 곡선이면 두께가 없는데 그렇게 돌아간다 그래서 그게 비틀린다고 할 수 있나라는 저는 생각이 있었어서 그걸 조금 근데 네. 막연하게 드는 생각은 방금 말씀해주신 정사각 기둥을 비틀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정사각 기둥을 비틀고 나서 정사각 기둥의 그 네 변만 보면은 그 네 변은 비틀렸잖아요. 얘는 어떻게 보면 그냥 나선형으로 그 꼬였다고 하는 게 비틀렸다고 하는 거랑 같은 건가요? 저 잘 모르. 근데 네. 네, 제가 드는 생각은 애초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잠시만요. 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그 변화량이 그 바이노멀 위쪽 수직인 얘의 변화량이 요 안쪽이랑 더 반대로 되게 가까워지게 가는 거랑 그리고 안쪽으로 가는 이 변화량이 위쪽으로 향하게 하는 게 이렇게 강해지니까 그거 자체를 비틀림의 정의라고 하면은 수건 같은 경우에도 설명이 되고 변에 그냥 그런 꼬이는 것도 설명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네. 저도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또 더 뭐 질문이나 코멘트를 하실 분들이 있으신가요? 이제 슬슬
저희가 그레디언트 벡터도 있고 체인 룰도 있고 자코비안도 향해 가는 것 같아서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통상적인 그 책이랑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원래는 제가 갖고 있는 책들은 뒤에 이제 레벨슨 나오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여기도 나오려나? 네. 저도 다 보지는 않았는데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중간에 뭐 빠진 것도 있고 좀 더 들어간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 곡선을 설명할 때 원으로 이렇게 내저번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런 거는 안 다루고 넘어가서 좋은 면도 있으면서도 안 다뤄도 되나 좀 싶은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뭐 쌍곡선이나 타원이나 이런 것도 많이 안 다루고 넘어가는 것도 많아서 그래도 괜찮겠지? 근데 내가 그게 궁금한 건 아니니까라는 생각도 있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차 곡선은 딱히 그 제가 공부했던 기억에 뒷부분에서 근데 네, 어 2차 곡면이 나오기는 해요. 음, 작분을 할 때 뭐 면적분이나 뭐 이런 걸 할 때 2차 곡면 아니 뭐 부피 구할 때나 이런 걸 할 때도 사실은 2차 곡면이 나오기는 하는데 근데 어 그냥 그때 가서 다시 하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있어서 네 일단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원 해서 하는 것도 그 어차피 그 커베이처 할 때 원 그렸던 거에서 약간 각도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크게 달라질 거 없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더 하시고 아니면 없으시면 오늘은 짧게 여기서 정리해 볼까 하는데요. 네 그러면 오늘 후기를 한마디씩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시작 때 제가 했으니 거꾸로 한번 해보죠, 오늘. 음, 뭐냐, 교과서나 뭐 표기나 뭐 헷갈리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R 미분한 걸 V로 써놓을 때도 있고 R 두 번 미분한 걸 뭐 A로 쓸 때도 있고 그냥 그, 위 코마 두 번 찍어 놓을 때도 있고 뭐 T 나오고 뭐 부호도 개수도 잔뜩 나오고 뭐 미분하는 것도 얘로 얘 미분했다가 뭐 이런 거 잔뜩 나와서 좀 헷갈렸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잘 외워놔야지 다음에 할 때 뭐 증명 전개를 잃는다거나 할 때 좀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좀 힘겨운 부분이 생기기도 하고 좀 귀찮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근데 있으니까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초반에 뭐 라인 앤 플레인스 하고 할 때는 왜 자꾸 왜적하는 거지 했는데 이쯤 되니까 좀 재밌는 부분도 더 많아지는 것 같고. 근데 아직도 좀 그런 고민은 아직 남는 것 같습니다. 과연 내가 이거 또 다 까먹을 것 같은데 뭐 조금만 하면 좀 그런 생각들하고. 근데 기존에 궁금해했던 내용들이 다카수에서 나왔던 것들이 있었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측면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내가 그 기저를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게 항상 다카수 시간에 임의의 뭐 어떤 상황이었죠? 아무튼 임의의 벡터라든지 어떤 선형 공간이 주어져 있을 때 스펙트럴 띠어럼이 말해줄 수 있는 거는 정규 직교를 만들어서 잡아낼 수가 있다. 그 기준을 갖고 있던 꼭 XYZ 직교접해 축이 아니더라도 어떤 곳에서 이렇게 잡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 이번에도 그 뭐 TNB 뭐 프로세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거를 잡을 수 있는 게 아 이제는 매개변수 곡선이 만약에 뭐 직교 좌표가 아니라 다른 좌표계에서 주어지더라도 그 유닛 탄젠트 벡터를 구해냄으로써 유닛 노멀 벡터랑 바이노멀 벡터를 구함으로써 이게 적을 수 있을 수도 있겠구나. 약간 이런 것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되게 재미있는 상상들이 이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미적분학을 선형대수도 그렇고 미적분학도 그렇고 몇 번 보기는 했는데 그 막 저한테 막 와닿았다는 아니고 그냥 계산을 좀 해봤다 이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스터디를 하면서 확실히 혼자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스터디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해 나가는 게 되게 좋다라고 느낀 게 그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도 이렇게 뭐 어딘가에서 찾아서 뭐 가져오시거나 아니면 뭐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해서 가져오시거나 아니면 뭐 그래프 같은 것들을 이렇게 잘 그려주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그 제가 이제 미처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많이 이제 보완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저는 되게 재미있게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 부분 오늘 했던 부분을 계산을 많이 해보기는 했거든요. 근데 공식이 좀 그냥 얼핏 보기엔 좀 괴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맨날 까먹어요. 맨날 까먹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 이제 생각도 좀 해보고 이야기도 좀 나눠보니까 조금 덜 까먹을 수 있겠다. 그냥 이런 막연한 느낌이 좀 들어서, 네, 뭐 지켜봐야겠지만,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시험 칠 거 아니면 굳이 외워야 될 필요까지는. 아니, 어차피 근데, 뭐 네. 그냥 돌아가는 구조만 제대로 알면 되지. 네. 직업병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까먹는다는 게, 그러니까 구조도 이게 항상 할 때마다 이거 진짜 귀찮아 죽겠는데 이런 마인드로 좀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토션 같은 거 알아서 어디다 써먹어 이런 생각으로 네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구조 자체도 조금 많이 까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게 안 된 거죠. 근데 이번에는 조금 그 전보다는 조금 더 내 것이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서 네 오늘 스터디가 좀 좋았습니다. 이게 계속 필요할 때마다 나올 때마다 계속 찾아보고 하면 뭐 언젠가는 약간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뭐 행렬 곱 같은 것도 처음에는 뭐 이거 얘 여기다 곱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뭐 수백 번 막 계산해보고 보고 하니까 뭐 익숙해지잖아요. 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 미분기한이 정보기한이 그 채널에서 주워 들은 약간 어깨너머로 주워 들은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면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그 개념들을 이제 이게 그 뜻이었구나 또 생각이 들면서 뭔가 이래서 이게 중요한 거였어? 약간 와닿진 않지만 사실 깊게까지는 근데 컬베이처 워낙 그 목소리까지 기억이 나기 때문에 컬베이처 하시는 그래서 이게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좀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큰 그림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 음성 지원이 되는 걸 뒤로 하고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했습니다.